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로부터 오늘 뉴스의 라이브 방송 조금 전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요지는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무슨 하나의 건으로 또 하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 이게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조사... 네, 배단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사의 헛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내용들 지금부터 핵심만 저희가 추려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가 됐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지난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특혜 의혹, 이거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죠. 오늘 검사 사칭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의혹,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추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오늘은 16일. 그렇다면 나흘 만에 검찰이 또다시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기소를 한 겁니다. 자, 조정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흘 만에 검찰이 또다시 이제 분리기소 전략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번 이제 국회에 올라와서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되고, 네,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에 그 나머지 3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위증교사 검찰을 사칭해서 위증을 해달라라고 한 그 혐의에 대해서는 그 이창훈 판사조차도 혐의가 소명됐다. 그러니까 소명이란 맞아요. 말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법률적 용어가 소명이잖아요. 예.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그 영장 기각하는 문서에 쓸 정도로 가장 확실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 그 방어해야 될 파일의 숫자가 또 하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류철에 이제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당대표로서의 그 정무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 이정명 의원 대표가 제가 알기로 이제 국방위실 겁니다. 아직 한 번도 국정감사 출석도 안 하시고 질의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방어하기에 급하니까요. 저렇게 당 대표로서 의원직을 당대표직도 수행하기 어렵고 의원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굳이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그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해서 뭐 방탄의 목적으로 이 2가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그리고 주변 상황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위증교사 의혹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2018년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죠. 2018년 연말에 김병양이라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수차례 전화를 해서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모 씨한테 수차로 전화해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끔 저기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실제로 2019년 2월 달에 그 김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실제로 위증을 했고 그 결과 마침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이 선거법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위증 교사를 한 것 아니냐, 그 의혹인 겁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요. 먼저 그러면 검찰의 전략은 어떠할까요? 한번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백현동은 배임 혐의로 해서 지난주에 기소를 했고, 오늘 이제 허위 증언 요구 의혹, 위증 교사 혐의로 오늘 이제 나흘 만에 기소를 했고, 하나 남았죠? 대북 송금 의혹.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오늘부로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자, 수원지검, 당신네들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철저하게 보강 수사를 좀 해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 장윤미 우리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릴 텐데, 자, 백현동과 허위 증언 요구 의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북 송금 의혹이 남아 있는데 저것은 일각의 관측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기소가 아니라 검찰이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네,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허. 보통은요, 영장 청구서에 3가지 혐의가 들어가 있으면 3가지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기각되면 3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법원에 넘기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런 쪼개기 분리 기소를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검찰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게 단독 판사 관할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합의부에 같이 연동해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쪼개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형을 만드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단히 당대표직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국감장에도 나오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분리기소합니까? 한꺼번에 다른 피의자들처럼 기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수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쌍방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병합했던 사건입니다. 이걸 다시 쪼개서 수원으로 핑퐁한다. 보냈어요. 보통의 사건에선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허. 이재명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사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수사입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